건축주님의 입장에서는 FM대로 정석으로 하자 없는 집을 만들어내는 게 건축주님의 지향점인 거고, 시공업체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이윤을 많이 남겨서 집을 완공을 시키는 거가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부분입니다. 선생님, 제가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다가 네. 말도 안 되는 사진을 봤어요. 네. 경량목 구조 시공을 하는데 그 기초의 구조가 올라가는데 쐐기를 박아놓은 사진을 봤거든요. 이게 괜찮은가요? 이게 굉장히 좀 말이 많은 부분이기는 해요. 사실 경량목 구조라는 구조체 자체가 기초는 어쩔 수 없이 철근 콘크리트로 하거든요. 집의 뼈대는 이제 나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재가 이제 만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이 필요한 공법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하자도 많이 발생되고,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의 성능이 좌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근데 이제 쐐기를 박는 이유가 중요한데요. 콘크리트는 아무리 이제 그 수평을 맞춰서 친다고 하더라도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레벨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콘크리트 기초 위에 토대라고 하는 이 목재를 시공을 할 때에 틈이 발생할 수도 있고, 또는 이 수평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토대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뼈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수평을 맞춰야 되는 상황에서 쐐기를 틈새에 박아서 수평을 맞추는 그런 사진들을 아마 보신 것 같은데요. 그러면은 되게 중요한 공정이잖아요. 네, 왜 그렇죠.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?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. 경량목 구조 시공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공정을 최소화해야 이제 작업자분들은 시공비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윤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을 얼마만큼 줄이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집이 1층, 2층 이렇게 그 목재가 올라가는 그 밑에 기단부에 쐐기, 이 작은 목재를 박음으로 인해서 이 쐐기 하나가 이 집의 무게를 받치고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. 그러다 보면은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쐐기가 또 목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축 팽창을 하고 줄어들거나 이게 또 부식이 되면서 집이 처지는 그런 현상을 또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. 그럼 그 공기나 인건비가 세이브된 게 실질적으로 건축주한테도 반영이 돼요? 이걸 직영으로 시공을 하신다면 건축주님께서 어느 정도 체감을 하실 수는 있어요. 왜냐하면 이 인건비를 건축주님과 이 시공하시는 목수분들과 일수로 계산해서 인건비를 지불하기 때문에. 근데 이런 방법이 아니라 턴키 소장님이나 아니면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하셨다 한다면은 이 시공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공정이다 보니까 쐐기를 박는다는 거는 결국에는 건축주님께서 돈을 지불하시면은 여기서 발생되는 인건비의 이익분은 시공업체에 넘어가는 셈이죠. 그러면은 업체에서 진행을 하면은 무조건 쐐기 박는 것보다 대패질해서 그 구조목을 밀착시키는 게 맞는 거네요. 그렇죠. 이제 건축주님의 입장에서는 FM대로 정석으로 하자 없는 집을 만들어내는 게 건축주님의 가장 지향점인 거고, 시공업체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이윤을 많이 남겨서 이 집을 완공을 시키는 거가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부분입니다. 쐐기를 박는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쐐기의 두께라든지 스터드 밑에 들어가는 간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그 또 쐐기를 박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래서 뭐가 좋다 나쁘다 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집에 하자가 발생한다 안 한다를 놓고 기준으로 삼으셔서 공법을 선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경량목 구조를 시공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진 설계가 된 도면을 가지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분들이 여기에 쐐기 시공 금지 이런 식으로 시방을 남겨 놓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. 혹시 도면에 이런 명기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건축주님께서 시공업체랑 계약하실 때에 대패 시공을 해서 이렇게 수평을 맞춘다라는 특약을 좀 남겨두셔도 건축주님께서는 좀 유리하신 상황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저희가 특약을 남겨놓을 정도로 구조에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? 구조나 방수나 단열 같은 집의 성능을 좌우하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절대 아끼면 안 되거든요. 왜냐하면 여기서 예산을 절감시켜 버리면 결국에는 이 집 자체가 하자 덩어리가 되고 골머리를 썩게 되고 집이 기본적인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굉장히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. 그래서 좋은 공간이라는 거는 좋은 구조가 또 뒷받침돼야지만이
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설계할 때부터 시공할 때까지 구조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나머지 이제 인테리어나 외장재나 창호 이런 것들은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리뉴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부분은 잘 지켜서 시공을 해야지 맞는 부분입니다. 그러면은 그 구조 단열 방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, 건축주가?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주님은 비전문가고 이걸 전문가에게 맡긴 거기 때문에 설계자에게 시공 감리를 의뢰할 수도 있고요. 또 두 번째로 일정 규모 이상이 넘어가거나 단독주택이 아닌 건물들 같은 경우는 감리가 선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감리를 다른 건축사에게 감리를 맡겨서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. 특히 경량목 구조인 경우에는 경량목 구조 구조 도면을 익숙하지 않은 건축사분들도 많기 때문에 감리를 맡기실 때에 그 감리하실 건축사님이 이런 목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에게 감리를 맡기시는 게 건축주님께 굉장히 유리한 방법입니다. 건축사님 지금 얼마나 되셨죠? 일하신지? 실무하신지? 9년, 올해로 지금 9년 차입니다. 9년 차 하시면서 세게 박아본 경력은 있으세요? 아니요, 제가 설계한 주택 중에서는 쐐기를 박아서 시공한 주택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. 근데 인터넷에 목조주택 기초공사 또는 목조주택 시공 사진 이미지만 검색하시더라도 블로그에서 굉장히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이걸 이제 따로 뭐 전문용어 공중부양 공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정석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. 뭐 쐐기를 박아서 더 유리하다,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물가가 올라가 또 시공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건축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고, 많은 건축주님께서는 이제 많은 관심사가 내가 들인 이 예산이 제대로 맞게 이 집에 들어갔는지 요걸 또 꼼꼼하게 판단을 하시는 건축주님도 굉장히 많아지고 계시거든요. 이런 쐐기를 오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,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법을 또 많이 설명드리고, 해서는 안 되는 공법들이라든지 은연중에 좀 많이 행해지고 있는 편법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, 또는 집을 지으시면서 좀 피해야 되거나 조심해야 될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루면서 2023년에도 좀 더 현실적이고 건축주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쉬운 이런 좋은 집 짓기 시리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건축가 김선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